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7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급락했죠. 전날 CPI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하락은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 다 인플레이션인데요. 전날 왜 급등했는지 시장에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시장 일가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뭐 놀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 날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서 주가를 상승 급등 하루 만에 다시 급락으로 바꿨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5.1%가 나왔고요. 전달 4.7%보다 0.4%가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가 됐어요. 전달에 2.7%였죠.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죠. 특히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임스 블라드 아시겠지만 연준 내에서 시장을 가장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가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 12월도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면서 연준이 내년에 5.25%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클레이즈도 5.25%를 내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올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예측한 사람 중에 하나가 레리 서머스죠. 이 사람도 옛날에 그 재무부 장관 출신인데요. 굉장히 시장을 좀 잘 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데 뭐 금리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 정도까지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무엇이 맞을지는 봐야겠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되면 저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성장이 이루어지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른 상태에 저성장이 되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실업자가 생기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겠죠. 미국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를 보니까요. 그렇지만 고인플레이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업률이 올라오는 거에 되는 것은 미국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2년물 국채는 4.52% 결국 또 역전 상태가 됐죠. 장대 금리가. 자, IMF 같은 경우에서도 금리 인상을 충분히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번 11월에 2일날 FMC 회의가 있어요. 그때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기업 실적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기업 실적들이 이걸 얼마나 방어할지는 좀 봐야겠죠.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기업 실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8일날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 중간선거를 대비한 뭐 시장 방어력도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시장에 교차를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 그것이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면 웬만한 실적 가지고는 시장을 방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하락률을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시장 투자가들이 투자에는 꺼림직한 상황이다. 많이 꺼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다우가 1% 하락이고 나스닥이 2% 하락이네요. 시간에서 좀 올라오고 있지만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를 한번 보면 다우 차트는 뭐 60월선 싸움을 계속 하고 있죠. 아직 월봉이 아직 뭐 무너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난번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되게 중요하죠. 만약 이번 주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단기 상승을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날 거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만약 이번 주에 제 예상대로 내리게 된다면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양봉이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상방 세력이
CPI가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CPI가 낮아질 거에 대한 베팅을 했던 걸로 좀 보거든요. 근데 유가가 하락했지만 근원 CPI가 올라오면서 상방 세력들이 털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단이 깨진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저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양봉을 거의 다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역외환율이 다시 1441원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은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죠.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가 11월 달에 마지막 금통위 한 번 더 했는데 이때도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빅스텝을 하더라도 초기에 많이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0.25로 줄었죠. 어저께는 얼마 전에는 0.75였지만 그렇지만 보름 뒤에는 다시 또 1%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달러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강달러를 인정하겠다고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얘기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환율은 지난번에 제가 1480원 얘기를 했는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주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요. 주봉으로는 지금 위가 너무 많이 뚫려버리는 상황이라서 아예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죠. 정부에서 돈을 달러로 매도해서 지금 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가 지금 달러 소진율이 좀 많은 상태인데 가만 내비두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려갈 때 건드려야지 올라갈 때 건드려봐야 손실이 나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이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 코스피가 바닥이냐 지하냐 죄송합니다. 역외환율 했는데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바닥이냐 지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코스피가 바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바닥이 되려면 뭔가 해소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이게 바닥이길 바라는 누군가는 자꾸 저런 이슈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바닥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닐까. 최소한 미국이 바닥치고 올라올 때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미국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뭐 시장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슈가 나와야 된다. 요즘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삼성전자는 들어온 어떤 외국인도 정체성이 상당히 좀 확실치 않아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관련주 향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카오가 어저께 난리가 났었죠. SK CNC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면서 네이버는 괜찮은데 카카오는 아주 작살나서 뭐 4,300만 명이 쓰는 카카오에 문제가 됐다고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카카오톡이 사실은 고점 대비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카카오톡 고점 대비로 엄청 빠졌는데 이게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나요? 코스피. 카카오톡은 코스피하고 차트가 똑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흐름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갈리죠. 하나는 급락이냐 아니면 악재 해소냐. 근데 이건 사실은 악재 해소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악재가 아니거든요. 예정된 악재하고는 전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카카오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경쟁 논리가 나와서 네이버가 뭐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이 독점을 문제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톡가 시장에서 버틸 힘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게 바닥으로 뭐 작용할지 추가 하락으로 인도할지는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다. 투자가들 입장에 굉장히 난감하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점대로 63%라고 받았으니까요. 오늘 어떤 흐름이 이거에 따라서 오늘은 또 국내 자금 미국과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미국의 하락폭을 오늘 반영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추가로 더 네이버나 카카오 영향받으면 네이버가 뭐 수혜를 받아서 네이버는 오르고 카카오가 내려온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이버는 한 종목이 카카오는 네 종목이라는 거죠. 이걸 따져본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